자, 이겁니다. 앞치마를 두른 이재명 왜? 앞치마를 둘렀다고요. 그리고요, 밑에는 조국 맞춤 공천룰이 등장한 건가? 조국 맞춤 공천룰이요. 공천이니까 그럼 총선 얘기인가 봅니다. 지금 이게. 자, 우선 첫 번째 요 파란색 글자로 된 요 내용이 영상으로 좀 준비된 게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앞서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는데 그 이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평산 책방? 혹시 그럴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만하지 말고 책 하나 올라가. 이거 뒤에 이거 찍으시죠. 뒤에. 평산 책방 화이팅! 네, 지금 화면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오기를 밖에서 기다리는 장면인데요. 뭐 기다리고 그냥 찍고 있네요, 지금 카메라로. 뭐 저런 모습을 통해서 만나서 같이 책방에 들어갔고 이재명 대표가 앞치마를 둘러서 책을 판매하고 정리하고 뭐 이런 자원봉사하는 듯한 모습도 좀 있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는데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사실은 평산 책방 자원봉사 이게 논란이 좀 됐었잖아요, 모집 때문에. 근데 글쎄요, 그걸 보란 듯이 그 자원봉사자로 나선 것 같아요. 자,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향해서 무슨 메시지를 던진 걸까요? 뭐 힘을 달라는 걸까요? 뭐 도와달라는 걸까요? 무슨 의도입니까, 이거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등등해서 시간이 갈수록 중심점이 특히 이제 박강원 원내대표가 들어오면서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거 자체가 본인이 흔들려서가 아니라 예.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산 서점에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고 마치 예. 총선을 앞두고 친문계와 친명계와 이게 갈등 구조 또 예. 이낙연계, 예. 박강원들 이렇게 당이 스스로 분열되어가는 과정들이 의혹적으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조기에 뭐 좋은 표현으로 보면 그런 어떤 갈라지고 있지 않다. 즉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박강원 원내대표도 같이 갔다는 것은 우리 당이 그렇게 갈갈이 흩어져서 서로를 견원지간으로 보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인이 앞으로 뭐 내려놓던 계속 하든 간에 질서정연하게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로 보여지고 또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뭐 이렇게 작은 서점의 부분에 대한 작은 이야기들을 너무 크게 침소봉대해서 어찌 보면 또 한편으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예. 전직 대통령을 좀 봉변 주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뭐 물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예. 되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위로를 드리고 하는 것이 저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너무 지금 이 시점에서 평산 책방이 예. 이슈의 중심에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오늘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데 문 전 대통령이 뭔가 정치적 메시지로 보이는 발언을 했다 그래요. 방금 전에 잠깐 자막으로 나갔었는데 다시 한번 자막을 불러오는데 이재명 만난 문, 난 야당 대표 만났다. 본인이 대통령실에 그랬다? 대화는 정치의 의무다. 이거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해준 말 같기도 하고요. 뭔가 글쎄요, 이게 뭐 힘을 주는 거 아니지만 뭔가를 도우는 듯한 발언을 남겼네요. 지금 이게 좀 속보처럼 들어왔는데요. 이런 얘기를 40분 동안 대화를 통해서 한 내용인데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오늘 굉장히 바쁘게 다녔는데 여기저기서 뭔가 이렇게 가져가는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요, 뭔가 본인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 아무튼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런데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사실은 민주당이 최근에 뭔가 규칙을 바꿔요. 공천과 관련된 규칙을 바꿉니다. 이거 공천 룰이라는 건 굉장히 민감한데 이렇습니다. 부적격 기준, 그러니까 공직 후보자 부적격 기준. 쉽게 말씀드리면 총선에 이런 분들은 배제됩니다. 기준이에요. 근데 원래 지금까지 기준, 지난 총선까지 썼던 기준은 이거예요. 여기 보면 뭐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또 재판을 받고 있는 자. 그러니까 일단 1심이나 2심에서 유죄를 받고 아직까지 재판인 사 이런 사람도 배제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요. 중대한 비리가 있는 자도 배제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조건이었는데 이번에 룰을 바꾸면서 위에
유죄 재판 관련 부분을 지워버립니다. 요거만 남겨요. 중대한 비리만. 요거만 남깁니다. 유죄와 재판.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떠올립니다. 유죄, 재판, 지금 당대표 재판받고 있잖아. 기소되면 재판 또 받는데. 그리고 다른 누구도 또 떠올립니다. 이미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분들. 그렇다면 총선끼리 이런 분들은 유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나갈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요. 이겁니다. 지금. 룰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신지호 전 의원님. 이재명 대표에 집중을 해보면 이미 민주당은 정치 탄압으로 보고 기소돼도 대표직을 유지한다고 했잖아요. 해석을 통해서. 정치 탄압이라고 지금 수사가. 근데 이재명 대표의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서 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뭐 지금 그렇게 읽힐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기 공직선거법 김문기 씨 몰랐다. 백현동은 국토부의 협박으로 취한 조치다. 이게 이제 1심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총선은 내년 4월이죠. 그러니까 올해 뭐 늦어도 가을 전까지는 저는 1심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그게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은 이제 그 출마를 못하게 되는 거고요. 심지어 그 대선 때 나가서 국고로부터 그 환급받은 434억 원도 민주당이 토해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제 몰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4월 총선 전에는 적어도 이제 선거법만큼은 이제 1심 판결이 제가 봐서는 뭐 거의 출마가 불가능할 수준으로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거를 위해서 뭐 이렇게 좀 만져놓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의 출마의 길을. 그러면 이게 정말이지 민주당은 모든 거를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은 민주당은 이재명을 위해서 모든 거를 다시 리셋하는구나 하는 거고 또 이제 조국 오늘 뭐 저는 몰랐는데 민주당의 한 의원이 어디 나와서 조국 조민 부녀 출마도 가능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얘기까지 내놨어요. 네, 가능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제가 몸담고 있지 않은 당에 뭐 당원 당규 바꾸는 거 당원 당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바꾸는 건 그 당의 뭐 자유니까요. 근데 거기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짧게 장윤주 전 부위원장께 사실은 민주당 일각에서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의의 제기도 있고 이게 뭡니까? 이거 왜 갑자기 바꿨습니까? 라는데 가장 궁금한 게 지금 이걸 갑자기 왜 바꾸는가? 그리고 혹시라도 향후에 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기소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거 대비하는 거냐?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이거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시기적으로 볼 때 여러 의혹들이나 또 국민들께서 궁금증 가지실 만한 상황이다라는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동안 당원 당규상요, 그 공천이익이 1년 전에 그런 공천의 기준에 대해서 확정을 하도록 당원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대에도 그랬고 22대에도 지금 이제 뭐 1년이 조금 안 남은 시기이긴 하지만 그 즈음에 항상 특별 당규를 통해서 그 공천에 관한 기준을 미리 정해 놓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공천을 앞두고 또 당내에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 주신 것처럼 하급심의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 재판받고 있는 자에 대한 그 부적격 기준이 삭제됐다는 점은 당연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도 그 비판의 지점도 당연히 수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비판이 나올 것을 모르고 이런 공천룰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요. 다만 21대 공천룰에서 저 규정이 너무 과하다는 얘기는 내부적으로 좀 많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인데 하급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확정 판결이 난 것도 아닌데 그것만으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것은 좀 무죄 추정 원칙을 너무 지나치게 위반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1대는 사실 2020년에 이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조금 더 엄격하게 이제 좀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면 이제 22대 공천에 와서는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적극적으로 공천이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부적격 기준은 그 기준을 심사한 후에 그 앞으로 남은 공천까지의 과정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국민들 눈높이에 적합하지 않은 분들은 걸러질 수 있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아울러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희 전 의원님. 이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혁과 혁신에 대한 후퇴라는 문제도 있고
과거에는 그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없었습니까? 아.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 바꾼자 이것도 갑자기 지금.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자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의원 후보자를 공천했을 경우에 예. 그 형이 확정되면 재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럼 그 되네요. 비용은 다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아. 민주당의 이 당원 개정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말 예. 국민에 대한 배임 행위입니다. 이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그 공직 후보자 부적격 기준은 다시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요 이게 있을 수 없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바꿔놨어요 지금요. 뭐 적용이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 이 룰을 놓고 일단 이재명 대표를 떠올리신 분들이 있고요. 아까 신지호 전 의원님께 잠깐 말씀하셨어요. 조국 전 장관을 떠올린 분도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요 지금 1심에서 유죄가 나고 지금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삭제가 되면서 출마 가능성이 있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조 전 장관님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까지는 뭐 아직 깊이 있는 판단이나 말씀을 들은 건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개방하고 또 투명하고 경쟁력이 핵심이면 어떤 분이라도 받아갖고 함께할 수 있는 것은 논의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고위직에 있는 분도 다른 분도 그분한테서 조국 교수가 출마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 출마를 한다면 관악갑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말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조 교수는 야권 내에서 그만한 정치적인 자산을 가진 분이 거의 없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자, 그럼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 안건과 관련해서 OX 팻말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분 앞에 지금 OX 팻말 하나씩 저희가 제공해 드렸는데 자, 이겁니다. 질문은. 이쯤 되면 지금 본 여러 가지 룰 상황 등등등 그리고 여러 얘기도 하셨어요. 지금 영상에서. 이쯤 되면 조국 전 장관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고 생각하시면 O, 출마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X를 선택해서 앞에 꽂아주세요. 자, 네 분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확하게 반씩 O 2명, X 2명인데요. 가만히 보니까요, 소속 정당별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계신 두 분께 좀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신지호 전 의원님은 O, 출마한다를 고르셨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아마도 이제 이 오른쪽에 계신 두 분이 안 한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 아, 소망? 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이런 것 같은데 조국 전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이 나왔잖아요. 근데 예. 법정 구속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는데 요새 뭐 북콘서트 하면서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예. 또 부녀가 같이 뭐 북콘서트에 나타나서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순수하게 보면은 뭐 책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보급을 시켜서 자신의 이 생각을 보다 많은 사람들하고 좀 나누고 싶다. 뭐 그건데 그 정치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책을 많이 파는 것이나 정치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나 그다음에 예. 조국 전 장관에게 사실 국회의원 선거 출마해서 당선이 되면은 법률적으로는 유죄일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난 무죄다. 그런 주장이 이제 가능하게 되거든요. 예. 정치적 무죄. 네, 나는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법률적으로는 내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사면을 해주고 나를 나라의 일꾼으로 선택한 것이다. 이후 본인 입지가 훨씬 나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논리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그런 점에서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아, 그래서 O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선택을 봐서 정치적 무죄를 좀 추구하려고 할 것 같다. 이 말씀인데. 자, 이번엔 김영주 전 의원께서는 X입니다. 출마 안 한다고 선택하셨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네, 여러 가지 그 출마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동안에 출마를 안 해왔던 부분도 있고 예. 또 최근에도 출마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억울함도 있고 어떻든함도 있으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북콘서트 나중에 뭐 더 크게 나와서 대선 후보의 꿈을 꾸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의 자유로운 어떤 뭐 희망과 상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당을 위해서라도 출마를 하면 안 됩니다. 아까 방금 박종희 의원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유죄가 확정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출마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예.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의 판단이 실제로 우리 국정에서 뭐 얼마나 유용한 예. 정치적 도구가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고 또 예. 출마 신청을 하더라도 당에서 그것을 이렇게 그 승인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확하게 두 분씩 OX 선택하셨어요. 내려주시고요. X를 하시면서 김영규 전 의원님은 안 했으면 좋겠다. 신주호 전 의원님 말씀이 맞네요. 소망을 약간 얘기하신 그 섞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